안녕하세요. 믹싱 앤 마스터링 3주차 동영상 수업 자료입니다. 추석이라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그냥 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커리큘럼상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꼭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주차 수업은 뭐였냐면 바로 모니터 스피커 선택 가이드, 그 다음에 헤드폰, 이어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모니터 스피커를 선택하는데 그냥 자신의 취향만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 수업 내용이 뭐죠? 믹싱 앤 마스터링 아닙니까? 네, 믹싱 앤 마스터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믹싱 앤 마스터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스피커 한번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스피커는 굉장히 비싼 스피커입니다. 네, 더치앤더치라는 스피커고요. 더치앤더치 저 모델이 뭐지? 모델이 하나인데, 하여튼 더치앤더치예요. 자, 그리고 생긴 것과 다르게 3웨이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트위터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우퍼가 아니라 저 중간에 있는 거를 미드 우퍼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피커 뒤에 가보면 서브우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웨이 스피커고요. 클래스 D 방식으로 앰프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AS EView 디지털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볼륨 컨트롤 역시 이 와이파이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커는 굉장히 뚜렷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카디오이드 패턴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치환했을 때 단일 지향성이라는 거죠. 이 스피커 뒤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의 저음 이외에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꼭 이런 스피커를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스피커는 저를 위한 스피커가 아니라 이 녹음실을 찾아오시는 손님을 위한 스피커입니다. 이 손님들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스피커의 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더 녹음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믹싱할 때 도움이 되느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믹싱할 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아닙니다. 저는 화려한 소리의 스피커를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자, 이 스피커도 소리가 굉장히 화려해요. 뭐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어떤 걸 권해드리고 싶냐면 이렇습니다. 미디 작업도 해야 된다. 작곡 작업도 해야 되고 편곡 작업을 미디로 해야 된다. 그리고 편곡의 비중이 믹싱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집에서 작업한다. 집에서 하여튼 해 떠 있을 시간에 또는 초저녁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스피커를 추천합니다. 제넬렉 8010이죠. 자, 이 스피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 스탠드를 꼭 사셔야 돼요. 이걸로 믹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0% 제가 원하는 믹싱해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 미디 작업을 한다든가 편곡 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음과 고음의 분리를 이용해 가지고 괜찮은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믹싱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스피커를 신뢰할까요? 자, 디테일은 언제 하죠? 자, 혹시 미술학원 다니신 분 계십니까? 미술학원에 가보면 우리가 구도를 먼저 잡죠.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밑그림을 그립니다. 자,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건 그림의 기초죠. 맞습니다. 이 스피커도 필요한 게 뭐냐면 구도를 잡아야 되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초적인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신뢰하냐면,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작은 스피커? 이렇게 작은
지금 메이어 사운드 MM4라고 있는데 저거는 스피커가 하나입니다. 네, 드라이버도 하나예요. 네, 저런 플레인지 스피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믹싱 작업을 할 땐. 자, 밑그림을 그려야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옆에 표를 좀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음향 공부를 하면 항상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등청감 곡선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플래처하고 먼슨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인간의 듣는 귀는 미드레인지에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표현해주는 플래처 먼슨 그래프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왜 따라하지 않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플래처 먼슨 그래프라는 걸 보고 아, 저게 플래처 먼슨 그래프고 등청감 곡선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저 곡선에 따라서 작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믹싱 교육의 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이 과학적인 증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없는데 아, 나는 이 스피커를 꼭 사야 되겠어.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서, 저음이 좋아서, 뭐 박력이 있어서, 뭐 고음이 화려해서 다 믹싱하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모니터만 하실 건지 아니면 믹싱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미디 작업을 할 거면 그냥 모니터를 한다라는데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빵빵한 저음 좋고요. 굉장히 박력 있는 스피커 좋고요. 그 다음에 섬세한 소리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믹싱 작업을 할 거면 이 플래처 먼슨 그래프의 등청감 곡선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충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피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이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웨이 스피커 중에서 플래처 먼슨 그래프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스피커는 딱 한 종류 있겠죠. 바로 전설적인 야마하 NS10M입니다. 자, NS10M이 굉장히 소리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답답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파워앰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파워앰프 어떤 거 사용하셔야 되냐면 보통 그 알레시스 RA100 파워앰프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저는 브라이스톤 4B 추천합니다. 만약에 브라이스톤 4B 입력은 반드시 밸런스드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스톤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하플러 파워앰프라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앰프가 되게 좋아야 돼요. NS10M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를 구해서 밑그림, 즉 믹싱을 시작부터 이 플레인지 모니터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믹싱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디테일을 다듬을 때 비로소 이런 투웨이나 쓰리웨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어떻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듣는 귀가 더 좋다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플레인지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피커 쓰셔도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안 써도 믹싱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실 때는. 하지만 이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교과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등청감 곡선을 신뢰할 때는 반드시 이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를 활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헤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청감 곡선에 충실한 헤드폰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반톤에서 나온 헤드폰인데 제가 모델 넘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반톤에서 나온 헤드폰인데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죠. 이 모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도 되고 그 다음에 요 C 모드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미드레인지 모드입니다. 요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가 있어서 요 등청감 곡선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고 공연에서 라이브 콘솔 옆에서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송출 믹스를 할 때 이 헤드폰을 쓰시고 요 믹스 큐브 모드를 이용하시면
이 등청감 곡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을 이걸로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감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단자 쪽에 마감이 좀 흔들흔들거리고 지직거리는 게 있는데 그것만 좀 감수를 하시면 이 미드레인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폰 문제인데요. 저는 이어폰을 일단 믹싱 작업을 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녹음실에서 믹싱 작업을 할 때 이어폰을 왜 써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헤드폰은 쓸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저 등청감 곡선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때 헤드폰을 끼고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어폰이죠. 이어폰을 저는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무대, 공연 중에 인이어 모니터링을 할 때 이어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컬리스트 반드시 이어폰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믹싱을 하겠다 또는 뮤지션이다 이렇게 본인을 포장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어폰 하나 사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단호합니다. 없으시겠죠? 만약에 그거 아깝고 돈이 어디 있길래 그런 걸 사느냐고 하면은 그냥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빨리 포기하는 게 오히려 인생에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 다니는데 이어폰이 없어서 모니터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네. 자, 그리고 이어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3극짜리 이어폰 있죠. 우리 무대라든가 녹음실에 올 때 4극짜리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어폰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뭐 아답터를 달아서 듣겠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3극짜리 이어폰을 꼭 갖고 다니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첫 만남에 서로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첫 만남에 무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안 돼요. 저 알고 제 팬이고, 네, 제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고 선생님 영상 들어서 알고 있고 다 좋아요. 자, 근데 이어폰을 안 갖고 왔어. 이 실망. 그런데 이어폰을 갖고 왔는데 이게 4극이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서로 뭔가 그때부터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요거 이어폰 얼마나 할까요? 얼마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도 좋은 이어폰 많거든요. KG 뭐 이런 회사 거 찾아가지고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한다 또는 음향을 하겠다, 믹싱을 하겠다, 아니 무대에서 모니터를 하겠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3극짜리 이어폰 하나 마련하는 게 그렇게 큰 빅딜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련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뮤지션이라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다니신다면 이어폰도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네. 이어폰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음향을 하는데 뭐 마이크를 안 갖고 나간 거랑 똑같아요. 공연을 하는데 녹음을 하는데 좋지 않은 장비를 갖고 녹음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음향을 하는데 좋지 않은 장비로 녹음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직무유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연을 하거나 또는 이 녹음을 하는데 음향 장비가 사실 좋아야 돼요. 네. 이 장인은 그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장인은 좋지 않은 걸 쓰지 않습니다. 네. 좋아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올바른 사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일단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된 것들, 남들이 카더라 하는 거 아닌 것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등청감 곡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 보컬 부스에 잠시 꾸며놓은 간이 작업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이로 작업을 할 때, 네, 요것이 5분에서 10분이면 셋업이 되지 않습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풀레인지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이 풀레인지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요거예요. 네.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요런 모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라톤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라톤 5PSC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상용화된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플레인지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요것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믹스를 했는데 자동차에서 들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들리더라. 네. 우리 작업실에서는 되게 빵빵하게 잘 들렸는데 차에서 들을 때 개판으로 들렸고 핸드폰에서 들을 때도 되게 어글리하게 들렸더라. 네, 그런 분들 꼭 이 스피커 이름 봐주십시오. 오라톤 스피커입니다. 풀레인지 스피커고요. 이 스피커의 특징이 뭐냐면 패시브 스피커입니다. 자, 저는 이런 분들 꽤 요즘에 많이 봤어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좌우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스피커가 안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대요. 자, 우리 아저씨들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한심할 때가 있어요. 너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데 어린 분들은 그냥 미기 막 하고 그냥 배운 데가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정보로 뭔가 지식을 쌓아놓은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스피커에 내부에 파워앰프가 들어있는 줄 알았대요. 액티브 스피커. 모든 스피커가 다 액티브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이렇게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피커 케이블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 스피커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피커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패시브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스피커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요거 스피커 스탠드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스탠드를 마련을 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스피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투웨이 스피커, 즉 우퍼가 있는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면요, 우퍼가 책상을 매우 진동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요 에너지가 책상을 흔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시 스피커로 가게 됩니다.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죠. 그러면 이 스피커, 우리가 듣는 스피커의 소리가 일정 부분 소멸되거나 쓸데없는 데서 증폭돼서 들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스탠드입니다. 좀 더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스탠드 밑에 화강암 같은 거 놔두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이 인테리어용 화강암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하나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쓰셔야 되잖아요. 네, 두 개를 놓고 쓰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머리가 정삼각형으로 이 지점에 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두 개와 여러분이 정삼각형, 여러분의 머리가 꼭지점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올바른 포지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패시브 스피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파워앰프가 필요하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 파워앰프를 권장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오라톤 스피커는 패시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요 파워앰프가 꼭 있어야 돼요. 자, 파워앰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파워앰프가 있어야 되느냐? 이 파워앰프 백날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는 게 언밸런스 입력을 갖고 있는 파워앰프는 소용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런스드, 풀 밸런스드 입력이 있는 XLR 입력이 있는 이런 파워앰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밸런스 입력이 있는 파워앰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국내에서도 네이버에서도 팔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팔고 있었는데 요거 제목이 뭐냐면 이름이 아이야마입니다. 아이야마고 모델 넘버가 A70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볼륨 하나 달려 있어요. 자, 요거 아답터가 들어가는데요. 요거 작지만 이 출력이 한 100W 될까 말까 해요. 이렇게 우리 오라톤 스피커를 물려가지고 울려주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답터가 48V 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아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나나 잭을 구하면요, 네, 이렇게 바나나 잭을 구하면 직접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모니터 아웃에서 밸런스 드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와서 연결이 된 다음에 파워앰프로 쓰실 수가 있어요. 클래스 D 방식이라서 열이 그렇게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네, 클래스 D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고 굉장히 작은 회로로서 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앰프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믹싱을 하겠다. 내가 믹싱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믹싱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자동차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핸드폰에서 그 믹싱의 느낌을 그대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컴퓨터 모니터에 달려있는 스피커에서 그 믹싱의 느낌과 밸런스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등청감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풀레인지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파워앰프하고 스피커를 같이 구입한다고 해도 그냥 몇십만 원 수준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믹싱 작업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디서 이제 분명히 차이가 생기냐면 자동차, 핸드폰, TV 모니터, 또 여러분이 듣는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들을 땐 답답할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답답하고 멍청해서 작업을 하는데 신나지가 않아. 당연히 신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장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운드 레벨 미터입니다. 이 사운드 레벨 미터가 왜 필요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운드 레벨 미터는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 스피커를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이 레프트하고 라이트에서 올바른 데시벨이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음량을 테스트, 왼쪽 먼저 테스트하고 오른쪽을 테스트하는데 둘 다 똑같은 음량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80dB, 여기서 80dB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둘이 합쳐져서 83dB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80dB로 잡혀야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모니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좁은 방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총 합은 한 75dB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웨이티드하고 C-웨이티드가 있습니다. 자, A-웨이티드는 500Hz부터 시작이고요. C-웨이티드는 30Hz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30Hz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습니다. 자, 슬로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버리지입니다. 그리고 패스트는 피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슬로우에다가 C-웨이티드에다 슬로우에다 놔두고 모니터링 레벨을 몇 데시벨로 잡냐면 이 공연장이 아니고 큰 작업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연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작업실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몇 데시벨로 잡냐면 한 75데시벨 정도로 잡으세요. 즉 이렇게 이 스피커는 73dB, 이 스피커 73dB 이렇게 잡으시면 75dB 정도 나오고 작게 모니터 하셔도 밸런스는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밸런스가 과연 여러분들이 재생하고 싶은 다른 매체에서 얼마나 더 잘 잡히는지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니터링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즉, 등청감 곡선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등청감 곡선에도 못 맞추고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러면 사실 믹싱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백날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제 수업은 이 모니터링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앞으로 나올 개인 스테이지 수업도 중요한데 이렇게 등청감 곡선을 자기 귀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매체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듣도록 하세요. 유튜브도 좋고 음악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습니다. 이 스피커로 모든 걸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귀를 거기에 맞추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스피커가 굉장히 귀에 맞는 그런 스피커가 될 겁니다. 그렇고 믹싱을 그렇게 똑같은 소리로 한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믹싱 실력이 굉장히 일취월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 레벨 미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등청감 곡선을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인즈 모니터 스피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대충 찍었어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 찍듯이 못 찍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감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지금 20일까지 저 추석 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추석 끝나고 바로 다음날 20일까지 일단 믹스가 하나 납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 국악 가상악기 음원 납품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작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논문이나 아니면 여러분 앞에 음악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